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즌 막판에 참 이제 순위 싸움이 엄청 치열한 매치들이 많은데, 여기다 이제 또 유로파도 같이 준비한 거 있으니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애틀 대 워싱턴입니다. 브라이스 엘더랑 알바레즈인데요. 일단 저는 엘더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싱커와 슬라이더의 위력이 많이 살아났다. 싱커는 구속이 잘 나온 날이 많고, 슬라이더는 이런 헛스윙률을 회복하면서 좋은 성적들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한번 뭐 휴스턴이나 최근에도 뭐 화사간테 이렇게 최근 10경기 중에서 딱 2번 자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10경기 동안 일단 뭐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상대가 이제 알바레즈인데, 앤드류 알바레즈는 뭐 워싱턴 내에서도 유망주 순위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땅볼 유도비율이 좋다, 그리고 트리플 A에서 잘해가지고 올렸는데, 뭐 이런 친구도 올릴만 하죠. 그래서 올려봤더니 나쁘지 않더라. 하지만 이거는 지금 보이는 방어율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알바레즈는 여태까지 4경기밖에 안 했고, 직전 경기 매치한테 갈 길이 참 바쁜 매치한테 좀 두드러 맞기도 했었어요. 엘더가 지금 겉보기엔 성적이 좀 안 좋지만은 어쨌든 올 시즌 150이닝이나 먹어줬고, 최근의 분위기는 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애틀랜타에 빠따 보시면 제가 뭐 712에서 746까지 엄청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지난 열흘 동안. 그 전까지 OPS가 상당히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또 상승한 것들이 보인다. 지금 이제 10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이 기간에는 특히 또 빠따가 많이 좀 뒷받침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어제는 조금 모자라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홈런 3방을 친다든지, 최근에 10경기 동안 타율이 3할 7리, 그리고 홈런도 19방, 이 기간 동안 팀 방어율도 2점대거든요. 그냥 겉보기에는 애틀랜타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처럼 보여요. 그래서 알바레즈가 여태까지 뭐 4경기밖에 안 한 선수이기도 하고, 이거는 표본상으로는 겉으로 보는 이런 성적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최근에 분위기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는 애틀랜타를 좀 좋게 보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애틀랜타 빠따가 뭐 어제 같은 일도 있으니까, 알바레즈도 뭐 땅볼 유도 비율 좋고 한다면은 뭐 언더도 고려해볼 만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애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샌디에고 대 미러키인데, 저는 이 경기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샌디에고가 지구 우승 확정하고 조금 풀어질 법 했지만은, 미러키의 이제 짐머만이라는 마이너리그 투수 상대로 좀 잘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마이너리그를 너무 잘해와가지고 미러키가 이미 뭐 시즌이 끝났으니까 조금 풀어주는 느낌으로 간 것 같은데, 원래 오늘도 프리스터 등판 차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패트릭이라는 선수가 나왔고, 얘도 올 시즌 초반에 몇 번 미러키에서 로테이션 돌았지만은 크게 뭐 증명한 바는 없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또 이닝도 많이 아쉬운 편이라서 내일 뭐 정상적으로 1승을 거두는 활약, 그런 것들은 크게 기대가 많이 안 돼요. 하지만 시즈, 요즘에는 조금 뭐 구속도 올라오고 슬라이더 위력도 살아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올 시즌에는 망한 시즌처럼 보이죠. 조금 살아나 싶더니만은 화싹한테 6이닝 사실점으로 본인의 또 이제 친정팀한테 또 두드러 맞기도 하면서, 둘 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러키가 시즌 후반부에 조금 흔들린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전 이거 7.5 받았으면 그냥 오바 같은 거 때리고 싶긴 하거든요. 나는 시즈도 별로 좋게 안 보고, 패트릭도 시즌 초반에 기세만큼 이런 방어율 정도의 성적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요즘에 미러키가 빠따가 영 안 좋아가지고 그런 정도만 좀 걱정이 돼서, 저는 그냥 일단 뭐 패스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7.5는 좀 만만해 보이긴 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다음 볼티모어 대 템파, 타일러 웰스랑 바즈입니다. 이건 일단은 둘 다 뭐 유망주급 투수긴 하지만 그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바즈는 삼진을 많이 잡는 이런 좀 스토프 유형이라고 봐야 되고, 웰스는 제구력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선수인데, 타일러 웰스가 저는 23년 전반기 때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부상으로 후반기를 거의 못 나왔었고, 작년에 뭐 수술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복귀한 지 3경기 정도 됐는데, 3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6.2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전부 다 잘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도 제구 같은 것도 훌륭했었고, 매경기 뭐 피홈런이 하나씩 있었다,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출루를 많이 안 주고 위기가 별로 없는 선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바즈와의 차이는 있다. 이건 양 팀의 빠따상으로도 둘 다 최근에 많이 별로예요. 볼티모어는 다시 OPS가 이제 0.7 이하로 떨어져 버렸고, 최근에 또 10경기 동안 2할 3리 치고 있다. 템파베이도 뭐 홈런세 같은 거 영 별로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이 정도 선발이면 기본적으로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주는 쪽이라면 저는 웰스라고 보긴 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 알바레즈처럼 얘는 예전에 뭐 증명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한번 잘했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복귀 이후에도 아직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아갖고, 지금의 템파 빠따로는 좀 괴롭히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웰스를 조금 더 높이 보면서, 언더에 대한 기대치도 양팀 다 빠따가 별로니까 바즈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그 정도만 생각해보고 싶은데, 바즈가 지금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보니까 잘하는 날에도 막 이닝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킥해야 그냥 뭐 5이닝 무실점 이 정도 하길래 그냥 볼티모어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입니다. 미래의 사이언 컨텐더리라고 봐야죠. 헌터 그린이랑 스킨스다. 올 시즌 헌터 그린이 부상으로 날린 시간들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은 직전 경기 때 이제 삼진 9개나 잡으면서 완봉을 했잖아요. 특히 뭐 노히트까지 도전하기도 하고, 특히나 헌터 그린은 특히 홈에서는 거의 안 흔들린다. 원정일 때는 불안한 경기들이 많은데 홈일 때는 안정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피츠버그가 빠따가 뭐 좋은 팀도 아닐 뿐더러 여기다 뭐 스킨스 말할 필요 없죠. 올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을 수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원래 그 전까지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었다. 오늘은 일단 원정이기도 하고요. 직전 경기 때는 홈에서도 컵스한테 3.2이닝 만에 3실점. 최근 들어 이닝도 조금 관리를 받는 건지 많이 던지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사실 시즌 한창 때에 비해서는 약간 좀 위태위태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만만치 않은 투수이기도 하고 헌터 그린이 신시내티 어제 경기를 피치한테 져버리면서 매치한테 또 자리를 뺏겼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만약에 좀 둘 다 비등비등하게 간다면은 저는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상으로는 헌터 그린이 앞서 있다고 보는 매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시내티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얘네들은 맞대교상으로 제가 언더가 굉장히 많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기준점이 7.5잖아요. 어제는 제가 8.5 기준으로 10경기 중에 9번이 언더였다. 가장 최근만 이렇게 오버했었고 그 전에 전부 다 언더라고 했었는데, 7.5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어제 경기 2대4까지 해가지고 11번 중에 8번이 언더입니다. 둘 다 뭐 잘하는 선수들이 붙는 것도 그렇고, 딱 이게 2회 때 6점을 냈는데 그 이후로 점수가 한 번도 안 났다. 저는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또 한 번 있는 것 같고요. 신시내티가 이런 뭐 동기부여가 사실은 막 그렇게 발현되진 않긴 한데, 이닝 이팅 면에서는 그린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언더나 신시내티의 승리, 이런 쪽으로 볼게요. 자,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엄청 그냥 뭐 걸린 게 많기 때문에 어제 경기 클리블랜드가 이겨버렸잖아요. 원래 여기 이제 6등이랑 6번 시드랑 3번 시드 자리가 있는데,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클리블랜드가 여기였거든요. 이 자리를 이제 클리블랜드한테 디트로이트가 내줘버렸습니다. 그만큼 엄청 치열할 만한 매치고 걸린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제는 양 팀의 좀 이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게빌 윌리엄스랑 그리고 스쿠발이 붙었는데, 사실 클리블랜드가 6회까지 스쿠발이 맡을 때만 해도 이게 한 번도 타구들이 내야를 못 벗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스쿠발이 그 이제 뭐 몸에 맞는 볼이라든지 볼이 빠진다든지 뭐 번트에다가 안타 허용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3실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무너졌었고, 게빌 윌리엄스는 충분히 잘해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사실 빠따는 여전히 좀 별로인 상태인 것 같은데 꾸역꾸역 이겨내는 모습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 바이비 대 플레어티. 요즘에 바이비가 꽤 잘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공들이 좀 많이 망가져 있어요. 데뷔할 때는 이 포심이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에 안 좋더니 올해도 별로 안 좋습니다. 대신에 작년에 좋았던 커터를 요즘에 좀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바이비가 괜찮은 성적을 한 3경기가나 거두고 있는데 커터에 이렇게 활용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바이비 최근에 회복세다. 사실 올 시즌에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요즘에 특히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플레어티는 사실 뭐 삼진 잡는 운영은 괜찮지만은 그냥 올 시즌 내내 사실 바이비보다도 믿음을 그렇게 많이 못 줬었습니다.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저는 바이비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클리블랜드가 한참 이제 막 디트로이트를 엄청 추격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실점이 엄청나게 적다는 거였다. 미네소타한테 마지막 경기 때 그 아마 한 6실점인가 8실점인가 허용하면서 졌을 때 말고는 그 전까지 18경기 동안 2등한테 거의 뭐 2배가 넘는 이 정도로 실점을 적게 허용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뭐 클리블랜드의 뭐 수비력, 그리고 바이비도 믿을만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클리블랜드는 최근 15승 2패를 질주를 했고 디트로이트는 1승 10패로 추락을 했다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게 올해 이제 그 9월 4일까지만 해도 디트로이트가 11게임을 앞서고 있었는데 이거를 뒤집은 거거든요. 그만큼 양 팀의 최근 분위기 차이가 아주 심한 편이다. 저는 클리블랜드가 좀 분위기가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빠따적으로 그렇게 큰 믿음을 못 주는데 오늘은 선발 투수의 분위기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선수 모두 한전적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바이비도 못할 때 디트로이트한테는 좀 잘해준 것도 있었고 막 이래갖고 좀 타이트한 게임, 그 와중에 클리블랜드가 앞서 있지 않을까. 언더라든지 뭐 클리블랜드의 승리, 한 점 차도 뭐 못 볼 건 없는데 뭐 그 정도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입니다. 루사르도 대 웨더스인데, 일단은 이닝 히팅이나 이런 면에서는 루사르도가 앞서 있을 걸로 보여요. 웨더스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이제 지지난번 경기 때 복귀해가지고 5이닝 무실점 조용조용한 게임, 그러던 이제 또 쿠어스 가가지고 4이닝 3실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도 길게는 못 갈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루사르도도 이제 본인의 전 소속팀이었던 마이애미 상대로 지난번에 6이닝 2실점 한 적이 있었습니다. 9월 초에. 전체적으로 저는 루사르도가 요즘에 괜찮은 분위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마이애미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인다.
필라델피아가 어제도 이렇게 홈에서 상당히 우세한 점이 있었고, 산체스 대 에드워드 카브레라, 이거는 산체스가 일단 우위인 것도 있고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길게 못 갈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맞았거든요. 하지만 경기가 길게 갈수록 필라델피아는 점수를 못 뽑았고 마이애미의 추격 능력이 더 돋보였다. 호안 듀란이 필라델피아 와서 첫 이제 블론 세이브를 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마이애미의 상승세가 대단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11승 1패에다가 이거 전부 원정이었는데 7연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7경기 동안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이애미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사실 뭐 걸린 건 없고요. 이미 지구 우승 확정했으니까, 시드가 확정이 됐으니까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뭐 배팅하기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무섭네요 이거는. 다음은 양키스 대 화싹입니다. 그 양키스도 얘네들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경기 때 이렇게 마치고 나서 뭐 이렇게 샴페인 파티 벌이고 좀 자축 행사를 벌였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은 다음 경기 때 조금 풀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어제 샌디에고는 안 그렇더라고요. 상대가 마이너리그 투수여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축하 행사를 벌이고 나면 다음 경기 때 조금 풀어지긴 한다. 일단은 양키스가 내린 뭐 프리드입니다. 프리드 요즘에 엄청 잘하고 있죠.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전체 이제 아메리칸 리그 방어율 1등이었다가 좀 무너졌었는데 다시 또 회복을 많이 했어요. 3점대 갔다가 2점대로 돌아갔다. 이거는 최근 6경기 동안 1.60으로 굉장히 잘해줬던 것들.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회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양키서는 로돈이랑 프리드가 원투펀치 격인데 프리드가 더 이제 폼으로는 좋아요. 18승 투수기도 하고. 프리드는 크게 흠잡을 게 없다는 건데, 화싹이 내일 이제 선발이 그 엘라드라는 오프너가 나오는데 아마 길게는 못 갈 거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선수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리드한테는 좀 안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건 있는데요. 이게 양키스가 빠따적으로는 참 이제 멤버상으로도 좋고 홈런 전체 1등에다가 그런 건 좋지만은 이 뭔가 보장되는 게 많이 없잖아요. 당장 어제 경기만 해도 분명 양키스가 좀 쉬울 만한 게임인데 보면은 화싹이 OPS가 한창 좋았었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 어제 경기도 화싹이 많은 점수를 뽑은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프리드도 그 전까지 안 좋다가 최근에 6경기는 아주 반전된 모습이 있다. 무난하게 보면 양키스를 보기가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양키스의 빠따는 조금 흔들릴지언정 저는 프리드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언더라든지, 양키스가 배당이 되게 안 나와서 저는 양키스를 보는 건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언더를 조금 더 앞세고 싶은 경기인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어제 이제 그 토론토가 보스턴한테 지고 양키스는 승리를 하면서 토론토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물론 포스트 시즌을 가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우승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내일 매치업 구도가 슈어저 대 크로시에다. 자, 슈어저는 지난번 경기 코쇼가 이제 같은 날에 홈 은퇴를 하는 날이었었거든요. 그날 슈어저는 아웃카운트 2개 잡고 7실점으로 굉장히 못했었습니다. 상대가 켄자였는데 대비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슈어저가 특히 이제 좀 한창 좋았었는데 아마 8월달에 조금 괜찮았는데 8월달에 2.62였다가 9월달에 지금 4경기 10.93이에요. 요즘에 믿음 많이 못 주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와중에 있고, 그리고 크로시에도 사실은 얘도 지금 이제 9월달에는 4.68 그리고 8월달에 3.19로 후반기 때 약간 아쉬워진 게 있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23경기 동안 피홈런이 12개였지만은 최근에 8경기 동안 12개를 맞고 있다. 크로시에도 조금은 흔들린다는 소리가 되긴 합니다. 대신에 슈어저의 하락폭이 더 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크로시에를 조금 더 위로 둬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크로시에가 종종 뭐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토론토도 빠따가 무섭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지금 더 돋보이는 게 보스턴이 확실히 빠따적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모습 살려가지고 보스턴도 갈 길이 굉장히 바빠요. 토론토도 바쁘지만은 보스턴 오히려 와일드 카드를 놓칠 수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살려서 저는 뭐 보스턴 쪽 좋게 보면서 밑에 뭐 안내드린 슈어저가 안 좋다거나 크루시에도 최근에 피홈런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7.5면은 오바도 조금 고려 대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컵스 대 매치경인데요. 이제 맷 보이드랑 조나 통입니다. 맷 보이드는 올 시즌 내내 이제 그 저스틴 틸이 없는 와중에 컵스의 에이스 노릇을 많이 해줬잖아요. 하지만 방어율이 이제 3.20까지 가버렸다. 원래는 내셔널리그에서 방어율이 아마 한 4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6경기 동안 6.54로 안 좋아진 거, 이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보이드가 올 시즌에는 구속 같은 것들도 커리어 하이고 기록이나 여러 면에서 그냥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었는데 하필이면 시즌 막바지 때 좀 아쉬운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이드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전까지 컵스 에이스로서 보이드가 나오는 날에는 그냥 컵스를 선택할 만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치는 조나통. 조나통도 이제 얘도 이제 메이저리그 4번째 경기인데 3번째 경기 때 0.2이닝 만에 6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은 스토프가 대단하다, 그런 건 있지만 뭐 제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노출을 하면서 역시나 그냥 CNT가 조금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경기는 뭐 오바에 대한 기대치만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이제 케이드 호튼이랑 데이비드 피터슨이었는데 컵스가 간만에 초반부터 피터슨을 때려줬지만은 매치가 이거를 빠따로 역전을 했거든요. 수비도 개판이었었고 소토도 또 실수하고 말해갖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뭐 7점 받았으면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디아즈가 이제 그 6아웃 세이브를 했잖아요. 공을 상당히 많이 던졌다. 이외에도 다른 친구들 많이 던지면서 좀 불펜 운용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컵스 역시 얘네들도 6명이나 썼었죠. 소모도가 많다는 것들. 공 투구수 상으로는 연투가 힘든 애들도 몇몇 있어가지고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굳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텍사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둘 다 뭐 사실상 이제 뭐 시즌은 끝난 셈이죠. 미네소타는 탈락했고 텍사스도 아마 탈락이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거는 요즘에 8연패를 달린 거에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디그롬도 중요했던 이제 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못해줬었거든요. 휴스턴한테 5이닝 5실점으로 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요즘에 디그롬은 해줘야 될 때도 못해줘요. 그 전에 디그롬한테 휴식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주면서 잘하기를 기도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일단은 디그롬이 9경기 동안 4.74로 여전히 방울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지만 최근에 활약이 좋지가 않았다. 이런 것들도 비춰지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올 시즌 25홈런을 맞았는데 최근 9경기 동안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이제 좀 그 위기 같은 거 많이 안 내주고 운도 좀 따르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디그롬이 요즘에 처져 있는 거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텍사스의 분위기도 좋지가 않고 뭐 타지 브래들리를 올려칠 건 없지만 이거는 그냥 텍사스가 지금 빠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선택할 면모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디그롬이 한창 뭐 좋았으면은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천사 대 캔자시티 경기인데요. 키쿠치랑 콜렉이네요. 일단 키쿠치 지금 얘도 이제 방어를 막 2점대고 막 했다가 어느덧 4점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는 이 친구도 키쿠치도 약간 구속이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포심이 엄청 막 자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특히나 이 친구는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지만 슬라이더가 구속이 좀 안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은 보이더라. 단장이 뭐 성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키쿠치도 사실 최근 뭐 좋은 시기는 아니긴 하죠. 8월달에 많이 고생을 했었고 9월달 초에도 많이 고생을 했다. 그래서 얘도 이제 8월달에 5.54, 9월달 6.98로 후반기 하락세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 뭐 홈에서는 원정 5.04보다 홈에서는 3.00으로 조금 더 나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기도 하고 켄자한테도 나름대로 센 편이었었거든요. 작년에만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았다. 키쿠치의 상태 의심스럽지만은 엄청 뭐 깎아내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켄자는 스티븐 콜렉인데 얘도 이제 샌디에고가 버렸는데 참 잘 줘서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그 콜렉이 켄자에서의 등판 일치가 상당히 좋아요. 막 7이닝씩 먹어주기도 하고 그냥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흔들림이 많이 없길래 저는 이 친구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잘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딱히 키쿠치한테 밀릴 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마인드여서 일단은 양팀 다 빠따가 상당히 좀 특히 천사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천사는 아마 지금 최근에 한 2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때일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고 켄자가 그나마 요즘 빠따가 좋아졌지만은 이것도 좀 기복이 있는 편이기도 해서 저는 켄자의 뭐 역배라든지 뭐 언더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리조나 대 다저스입니다. 넬슨이랑 스넬이네요. 다저스는 일단은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을 했고 애리조나는 갈 길이 엄청 바쁘잖아요. 지금 이제 매츠가 3위 자리를 수복을 했고 신시내티가 자빠진 와중에 애리조나가 이제 와일드카드 4등인데 근데 애리조나는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남은 일정 같은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일도 넬슨이 나오고 지금 팀에서는 가장 뭐 믿을만한 선발이죠. 어제도 브랜든 파트가 나왔고 1인분 했었는데 넬슨은 특히 최근 6경기 동안 2.57로 올 시즌에 불펜으로 처음 나올 땐 5점대였었다가 선발로서 잘해가지고 지금 3.34까지 간 거거든요. 그냥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있다. 지금 뭐 갤런도 약간 자빠졌고 그리고 메리 켈리도 보냈지만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게 넬슨이잖아요. 지금 애리조나 내부적으로는 가장 내보낼 만한 선발이다. 뭐 이닝이 아쉽다거나 하는 건 있지만은 어쨌든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저스 스넬도 상당히 잘하죠. 스넬도 요즘에 뭐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잘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좀 본 거는 스넬이 이 친구 등판 경기 때 다저스가 그렇게 많이 이기지는 못했더라고요. 부상으로 나가려 했던 시절도 길었었고 그냥 이제 스넬이 복귀한 이후에 투구 내용은 그냥 2.44로 상당히 좋지만은 승패상으로 그냥 4승 4패거든요. 생각보다 스넬 경기 때 다저스가 많이 이기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애리조나가 내일 또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 이 경우에 빠따가 굉장히 잘 터집니다. 최근에도 점수를 많이 뽑은 것들도 있었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스넬이 막 자빠질 거다 이런 생각이 크게 들진 않는데 어쨌든 요즘에 애리조나 분위기라든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와중에 있고 넷은 역시 스넬한테 꿀리는 카드는 아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애리조나의 뭐 프렌 배당도 상당히 괜찮길래 그 정도를 좀 노려보고
지켜보고 싶은 경기네요. 애리조나 뭐 역배도 리스크가 크지만은 볼만한 것 같고, 전 둘 다 좀 치열한 선발들이 조금 1인분 해주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애틀 대 콜로라도입니다. 어제 참 문제의 경기였었죠. 콜로라도의 맥케이드 브라운이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하면서 시애틀의 빠따를 조금 이제 굳혀버리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래도 시애틀은 어제까지 뭐 승리를 해서 홈에서는 19승 2패 엄청난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고, 9연승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홈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도 5연승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휴스턴의 도전을 받고 있다. 지구 우승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와중에 어제 4만타에 1홈런으로 겨우겨우 이긴 거, 이게 참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글쎄 콜로라도 사실 여기 보면 원정에서 어제도 점수를 많이 못 뽑았고요. 우한상대로 원정일 때가 가장 약합니다. 카시오도 그동안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뭐 3경기가량 그냥 꾸준하게 6이닝 먹어주고 실점 적게 카시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테너 고든, 이 친구가 참 애매합니다. 얘가 되게 오락가락이 심해요. 제가 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특히 존 안으로 공격적인 투구를 뽑아놓는 비율들이 괜찮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테너 고든도 오락가락 하지만은 얘가 은근히 잘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작년에는 그냥 만만히 볼 투수였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히려 맥케이드 브라운이 나올 때보다 테너 고든이면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게 시애틀이 빠따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조금 조심하는, 어제 많이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그냥 시애틀 승이나 언더 그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석상으로는 그냥 시애틀을 보기 좋은 경기인데 어제 경기 같은 거를 다 할까봐 그게 참 이제 걱정이네요. 다음은 샌프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내일은 JT 브루바커가 아마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긴 이닝을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이제 양키스에서 보통 이 양키가 좀 이제 끌려가는 경기, 그럴 때 한 뭐 2, 3이닝가량 던져가지고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내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방어울 대비 이 친구가 좀 위기를 많이 내줬던 거, 아니면 그냥 게임을 보내버리는 경기들, 그런 것들만 많이 기억에 남는데 개별적인 활약 같은 것들은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았다고 하긴 합니다. 사실 원래 이게 로비레이 등판 차례였는데 로비레이가 지금 좀 안 좋기는 해요. 최근에 분위기가. 그래갖고 얘를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샌프란시스코가 그냥 불펜 데이를 돌릴지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세인트루이스는 소니 그레이다. 얼마 전에 미러키한테도 6이닝 실점. 최근에 좀 나쁘지 않긴 합니다. 그냥 원래부터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은 얘도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걸 많이 날렸다, 뭐 이런 상황이어갖고 이 경기도 저는 버리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빠따 많이 식은 것들, 그리고 제가 얘네들 맞대결상으로 또 한 점 차 게임 같은 것들이 좀 많다면서 그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어제 경기까지 또 한 점 차 게임이 떴더라고요. 올 시즌 5번의 맞대결 중에 최근 4번이 전부 다 한 점 차다.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치열한 경기만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슬렉스 대 휴스턴인데, 세베리노랑 브라운이면 둘 다 뭐 잘하는 선발들이 나온다고 봐야죠. 하지만 브라운은 그냥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급으로 잘해줬던 선수고, 세베리노는 홈이랑 원정 편차라든지 부상도 중간에 있었었고 흐름이 끊긴 느낌이 있어요. 이제 복귀한 다음에는 뭐 5이닝 정도로 그냥 뭐 짧게만 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만 보이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못하진 않지만은 브라운만큼의 믿음은 없다. 하지만 이게 휴스턴이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어제 경기까지 이거를 또 져버렸잖아요. 하비에르 등판 때 5대1로 어슬렉스가 패배를 했다. 근데 이게 어슬이 빠따를 엄청 잘 휘둘러갖고 이긴 것도 아니었었고, 휴스턴이 못해갖고 진 거거든요. 휴스턴이 뭐 특히 지금 또 부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보였는데, 어쨌든 헌터 브라운은 믿음을 주는 선수긴 하다. 근데 이게 헌터 브라운이 막 6이닝 2실점밖에 안 해도 지고 이러니까 그 팀의 빠따를 너무 좀 못 받쳐준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여태까지 헌터 브라운은 어슬레티스한테 8경기 동안 사실 브라운이 이제 좀 포텐셜을 폭발시킨 건 넣으면 안 되는데 꾸준하게 어슬한테는 강한 면모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휴스턴을 보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휴스턴이 갈 길이 참 바쁜데도 못 이겨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언더 정도만 좀 냄새를 맡고 싶네요.